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살고 계시는 집이 좋은 집인지 궁금하신가요? 이사 가시기 전 어떤 집으로 골라야 하는지 궁금하신가요? 어쩌면 평생 살지도 모를 우리 집을 선택하는 데는 아주 신중을 기하셔야 하는데요. 자칫 잘못 선택했다가는 우리 집안에 온갖 불운이 찾아오며 내 소중한 가족들의 건강마저 앗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집을 골라야 우리의 삶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응원은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풍수에서는 좋은 집, 즉 길지가 있고 나쁜 집, 즉 흉지가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인테리어와 분위기나 장식 같은 걸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지만 특정한 집들은 그런 방법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집에 이사 가시면 불행을 피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로는 전망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의 전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단순히 외부 풍경을 감상하는 것을 넘어서 그 집안에 들어오는 기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집안에서 바라본 시야가 탁 트여 있지 않고 좁거나 막혀 있는 집들이 있죠. 이런 집들은 기운이 막히고 집안에 답답한 기운이 가득 차게 됩니다. 실제로 한 가정의 집안에서 바깥을 내다보면 큰 빌딩이 시야를 가로막아 햇볕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들이 항상 피로감에 시달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를 받곤 했는데요. 금전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상황은 아니셔서 고민하셨지만 집의 기운이 너무 좋지 않아 이사를 권유드렸습니다. 또한 도시에서는 많지 않겠지만 산소나 묘지가 보이는 집이라면 절대로 피하셔야 합니다. 산소나 묘지가 보이는 집은 음의 기운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집에 사는 분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해지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잦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집에 사시는 분들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 불면증이나 악몽을 자주 꿉니다. 반대로 집에서 바라보는 시야가 넓고 탁 트여 있다면 그 집의 기운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특히 거실에서 멀리까지 시야가 확보되는 집은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하고 좋은 기운이 가득 차게 되죠. 이러한 집은 가족의 화목과 건강 그리고 재물운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한강이나 바다 또는 넓은 초원이나 공원이 보이는 집은 양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들어와 마음의 안정과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은 대체로 밝은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재물운이 상승하게 됩니다. 풍수적으로도 매우 좋은 집입니다. 두 번째는 주변보다 낮은 지대에 있는 집입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집이 있는 자리는 지대가 높고 안정적일수록 좋은 기운이 흐른다고 보는데요. 집이 낮은 지대에 있으면 주변의 모든 기운이 그곳으로 몰리게 되어서 기운이 혼란스럽고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는 집안의 기운이 조화롭지 못하게 되어 가정 내 갈등이나 금전적 손실, 건강 문제 등을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낮은 지대에 있는 집은 빗물이나 침수에 취약하며 이런 요인들이 집안의 습기를 높이고 음의 기운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음기가 강해지면 무기력해지고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은 것입니다. 풍수지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가 배산임수입니다. 이것은 뒤로는 산을 등지고
앞으로는 물을 바라보는 집이 가장 이상적인 위치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산을 등지고라는 부분인데, 이는 집이 주변보다 높은 지대에 위치해야 기운이 안정적으로 흐르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집이 낮은 지대에 있으면 물길에 취약하고 주변의 기운이 강하게 몰려오게 되어 그 압박을 이기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집의 앞쪽보다 뒤쪽이 낮은 경우가 풍수적으로 매우 나쁜 집으로 여겨집니다. 뒷마당이 깊게 꺼진 집에 거주하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금전적인 문제로 너무 힘들다며 찾아오셨는데요. 뒷마당에 토사를 채우셔서 집의 높이를 맞추고 추가로 뒷마당에 큰 나무를 심으셔라 말씀드렸습니다. 그 작업을 다 진행하시고 몇 달 뒤 점차 금전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통로가 좁거나 막혀 있는 집입니다. 집안의 통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가 아니라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흐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통로가 좁거나 막힌 구조는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해하고 부정적인 기운이 정체되는 결과를 부르게 됩니다. 좋은 기운이 그 좁은 길을 따라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요. 특히 좁은 통로를 가진 집에 사시는 분들은 피로를 자주 느끼고 인간관계에서도 쉽게 지치거나 예민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도가 좁고 긴 구조의 아파트에 살던 한 가족은 항상 아침에 준비하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문을 나서기 전부터 이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가족 모두가 복도에서 마주치며 불편함을 겪고 이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자연스럽게 기운이 정체되거나 흩어져서 가족 간의 불화가 쉽게 생기게 됩니다. 풍수에서는 통로가 넓고 밝으며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는 구조를 선호합니다. 통로가 넓고 시야가 탁 트여 있으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좋은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가며 가족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특히 통로에 자연광이 잘 들어오고 벽에 걸린 그림이나 장식품이 밝고 긍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통로를 가진 집은 가족 구성원들이 집안에서 마주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며, 이는 가족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집안의 화목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물이 없는 집입니다. 풍수에서 물은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물은 재물운과 깊은 연관이 있고 집안의 기운을 순환시키고 불을 불러오는 상징적인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집안에 물이 부족하거나 물과 관련된 요소가 없다면 그 집의 재물운과 운세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큰데요. 물이 흐르는 곳에 부가 모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재물과 행운을 불러온다는 의미로 강이나 호수, 바다와 가까운 집이 풍수적으로 좋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집안에 물이 부족하거나 물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는 경우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이 막혀 금전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거나 큰 돈이 들어와도 금방 나가버리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또 물은 생명력을 상징하기 때문에 물이 없는 집은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들에게 활력을 주지 못합니다. 가족들이 생활에 활력이 떨어지고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겪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신체적인 건강과도 연결이 되어 있어 물이 없는 집은 습도나 공기의 질이 좋지 않아
호흡기 질환이나 피부 질환 등의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됩니다. 실제 한 가정에서는 집에 물과 관련된 요소가 전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이나 부엌에서도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요. 매달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풍수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서 거실에 작은 분수를 설치해 물소리가 들리게 된 후 재물운이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현재 거주하고 계신 집에 물이 부족하거나 물과 관련된 요소가 없다면 수족관이나 작은 분수를 설치하여 물이 흐르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번째는 햇볕이 들지 않는 집입니다.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집이 좋지 않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풍수지리에서도 좋지 않은 집으로 분류됩니다. 햇볕은 모든 생명체에게 필수적인 요소이고 풍수지리에서는 양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지 않는 집은 음기가 강해져 가족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햇빛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생성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햇볕이 들지 않는 집에서는 이러한 자연적인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것입니다. 햇볕은 재물운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집은 양의 기운이 부족하여 재물운이 들어오지 않거나 이미 들어온 재물이 금방 빠져나가게 됩니다. 집안이 항상 어두우면 우리의 삶의 기회나 행운도 잘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혹시 지금 햇볕이 들어오지 않는 집에 살고 계신다면 밝고 따뜻한 색감의 인공 조명을 설치하여 집안의 밝기를 유지하세요. 특히 거실과 주방처럼 가족들이 자주 모이는 공간에는 강하고 밝은 조명을 사용하여 양의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벽지나 커튼, 가구 등의 색상을 밝은 색으로 바꿔보세요. 밝은 색상은 공간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게 하며 집안의 분위기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흰색, 노란색, 베이지색과 같은 색상은 양의 기운을 불러오고 집안의 기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 식물을 두면 부족한 양기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식물은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하며 공기를 정화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집안에 불어넣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햇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고무나무나 개운죽과 같은 식물들을 배치하면 좋습니다. 6번째는 이전 거주자의 이사 사유를 확인하세요. 집을 선택할 때 이전 거주자가 왜 이사를 갔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인데요. 집이 가진 기운과 관련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해당 집이 가정의 평화와 재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전 거주자가 이사를 간 이유가 그 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면 이후 거주자도 같은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크겠지요. 만약 이전 거주자가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다면 그 집은 재물복이 좋은 집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진학했다거나 직장에서 승진하여 이사 간 경우 또한 좋은 기운이 있는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전 거주자가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문제로 이사했다면 그 집의 기운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다음에 거주하게 될 가족에게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선택하실 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후 소금이나 향을 이용해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는 이전 거주자가 남긴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고 새로운 기운을 불러들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집안의 풍수 아이템을 배치해 기운의 흐름을 개선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이사할 집을 선택할 때 꼭 고려해야 할 중요한 풍수적 요소들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집은 단순히 우리가 머무는 공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운세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사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알려드린 풍수적인 팁들을 꼭 기억하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집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여러분이 현재 원하시는 것들 댓글로 적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이 영상을 함께 나눠주세요.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